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특히 엔터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거의 모든 섹터가 부진하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선조정 아니면 실망감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유입된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업종입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진짜 엔터 업종의 어떤 하락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조금은 반전의 기가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KB증권 엔터레저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글로벌 증시도 그렇지만 국내 증시에 소위 말하는 주도주도 좀 없고 이슈라고 해봐야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수급적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가 하락한 건 어쩔 수 없고 왜 하락했는지, 그리고 이 하락 속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거 좀 찾아봐야 될 때라고 보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엔터주가 주가가 좀 많이 별로였었거든요. 실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피치 못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요거 한번 챙겨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거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엔터 4사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콘서트 개최가 지연되면서 실적 추정치가 일제히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9월 28일에 저희 하이브가 BTS의 미주 콘서트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약 50%가량 상승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BTS가 미주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복귀하는 시점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자가격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게 되었고요. 저희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도 본격적인 그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시점이 22년 상반기에서 22년 하반기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크게는 이런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이퍼링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서 메타버스나 NFT 등 이 엔터사들이 신규로 투자하겠다는 신사업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엔터사들의 주가는 고점 대비 20에서 5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리오프닝의 어떤 지연, 더불어서 긴축에 의한 유동성이 좀 축소 과정에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지금부터 생각해 볼 거는 리오프닝이 더 활발해지면 긴축은 하겠지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는 살아날 거고, 만약 리오프닝이 더 지연이 되면 긴축에 대한 의지는 좀 깎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모든 악재를 받고 있는 엔터주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바닥을 잡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지 애널리스트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주가 하락의 원인인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는 조금 우려는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징이 있어서 리오프닝은 시간의 문제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엔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월에 트와이스가 이제 미주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월에 BTS가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에는 NCT가 일본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고요. 이렇게 콘서트 일정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 유동성 우려는 메타버스나 NFT, 블록체인 같은 신사업의 성장성으로 잠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2017년, 2019년 블록체인 가격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을 때와는 좀 다른 것이 22년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하이브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쪽 신사업에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미 21년에 금리가 낮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완료해서 풍부한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면 이러한 우려는 부식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시점이고 4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월 중순에서 말쯤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오프라인 콘서트들 일정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가 이제 본격적인 바닥 다지는 구간이 끝나고 상승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프닝 때도 제가 뭐 살짝 그려봤는데 시장 대비 밸류에이션이 3년 최저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기대가 많이 하락한 업종이니까 지금부터는 뭐 나오는 악재는 어쩌면 또 알고 있는 악재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재미있는 게 이제 지금부터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덕질은 돈이 된다 이런 부분 저도 탁 와닿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팅을 좀 갔거든요. 이게 소비는 별로 안 좋은데 중독은 소비가 된다.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 카지노 가는 사람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덕질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포괄적이지만 그걸로 이제 덕질이라는 거 포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엔터가 포함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나 콘서트에 좀 더 이제 점수를 줬다가 이게 좀 밀리면서 주가 빠진 것도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덕질의 형태가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멘텀이. 저 처음 들었어요. 그 F2E가 펜투원 이게 저는 이제 P하고 F 발음이 정확하진 않아갖고 이게 잘 어떻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건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제가 리포트에서 최초로 사용한 아, 영어긴 그러세요? 한데 그러니까요. 제가 특허 등록을 상표권 등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미 널리 쓰이고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펜투원이라는 것이 P2E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워낙 많이 다루니까요. P2E는 게임을 해서 이용자가 돈을 버는 것이라면 팬2원은 이제 팬덤 경제, 저희 팬층이 덕질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런 것입니다. 21년에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메타버스가 하나의 투자 테마로 자리를 잡았었는데요. 2022년에는 이를 넘겨받아서 이제 NFT가 그리고 또 이 NFT를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F2E라는 팬덤 경제가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용자와 개발자의 경계가 무너진다라는 것인데요. 개발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단순히 이용자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개발자가 되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잖아요. 예. 이렇게 발생한 이윤이 다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소비로 유입되어서 선순환되는 것이 바로 F2E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엔터사에서 가장 취약점이 주요 소비층이 10대, 20대 여성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소득 구간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은데 팬투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자금력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은 엔터 산업에 대한 덕질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큰 소비층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메인층은 그렇지만 그 메인층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 남자친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NFT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좀 반짝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조금은 주가에서 NFT 요소들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되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엔터사에서 엔터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될까요? 뭐 사업 모델상 어떤 식으로 발전해서 또 하나의 어떤 기대라고 할까요? 성장에 대한 유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선 가장 1차원적인 사업 모델은 아티스트 IP를 바탕으로 뭐 음반이나 음원, 콘서트 장면 아니면 뭐 포토카드 이런 실물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물 자산을 NFT로 디지털라이즈화해서 발행하고 이를 팬들이 사고 팔게 만드는 것이 1차원적인 사업 모델이라면 네. 그 상위 모델은 이제 오픈시 같은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주식 거래하실 때 HTS나 MTS로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래 수수료를 수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 단계는 이제 커뮤니티 토큰, 저희가 이제 소셜 토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를 발행해서 팬덤 경제에 활용하는 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BTS가 BTS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TS의 NFT 상품을 만들어서 네. 이걸 사고 싶으면은 BTS 코인으로만 사라. 그러면 그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 코인 가치가. 그래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NFT의 장점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시행되고 있는 건 없는 거죠?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1차원적인 모델로 NFT를 뭐 실물 자산으로 만든 NFT를 최근에는 무료로 에어드랍하는 게 이제 가장 시장에 보편적인 첫 번째 단계예요. 그 이유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대, 20대 팬층들한테는 NFT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계좌도 개설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렇죠. 일이고 또 하나로 이제 뭐 앨범 활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반대 식으로. 의견도 많은데 그 정확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죠? 네네 지금 그래서 이제 무료로 많이 제공하는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좀 잘 맞추고 장벽을 넘어서서 이제 시장이 최초로 만들어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주가 뭐 저희가 뭐 K 컨텐츠, 뭐 K 엔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K자에 들어가는 프리미엄이 3년 동안에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뭐가 좋아질지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어떤 기업은 좀 매도 좀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생각보다 성장성이 나오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구간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이어질 텐데 연구원님이 오시기에 그래도 지금 내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엔터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지금은 좀 꼽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SM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하이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SM은 엔터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개월 포워드 P 기준으로 22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터 4사의 평균이 31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4분기 SM도 어닝 쇼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시면은 호실적에 기인한 인센티브, 특별 인센티브 지급이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예. NCT가 2021년 가장 많은 앨범을 판매한 가수로 BTS를 제치고 이제 1위로 그래요? 등극을 했습니다. 뭐 사실 좀 살펴보면 NCT는 6장의 앨범을 내고 BTS는 2장밖에 내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매출 신장에 크게 기여하는 아티스트로 NCT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네. 에스파의 성장세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음. 그리고 SM은 굉장히 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메타 패스포트라는 저희 그 SM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규 런칭을 했는데요. 네. 메타 패스포트를 발급을 받으면 이제 저희 그 팬분들은 SM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팬덤 활동이 디지털로 저장이 되어서 이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F2E 경제 활동의 초석을 만들어준 것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지식 재산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다. 그리고 실적도 뭐 호실적 때문에 인센티브 일회성으로 지급된 거니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신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다라는 게 SM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SM은 실적 발표 혹시 예정이 언제예요? 거의 이제 마지막 날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조금 시간이 있네요. 네, 한 달여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NCT 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NCT가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뭐 21명이나 되니까요. 네, 그래서 각각의 팬마다의 이제 그 멤버마다 팬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아까 될것 얘기했던 그 팬투원이 또 여기서는 가능한.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좀 꼽아주시는 거고. 네. 그리고 중기 이상으로는 하이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던 게 하이브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경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조 클럽에 이제 하이브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2022년에는 리오프닝과 함께 이제 글로벌 팬덤 무객력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산하 아티스트들의 활발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3월에 이제 BTS의 서울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내 위버스 2.0 이 플랫폼이 런칭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이라이브와 통합을 해서 게임이나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확장하고 이 시기에 맞춰서 이타카홀딩스 소속 저스틴 비버라든지 아리아나 그란데들이 위버스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버스 2.0에서는 NFT 무료 에어드랍이나 팬들에 대한 리워드 체계를 강화해서 F2E 생태계를 선도해가는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참 많은 기대가 조금은 낮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좋아지고 물론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면은
왜 쇼크지? 보면 이제 일회성 비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NCT나 이제 BTS의 활동이 좀 더 강화됐을 때 우리는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선아 KB증권 엔터레저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